여러분, 건강한 일상을 위해 매일 실천하는 아침 습관이 사실은 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그 행동 하나가 오히려 심장을 조이고 위장을 망치고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72세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찬물 한 잔, 공복 운동, 커피 한 잔. 누가 봐도 모범적인 건강 루틴이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몸이 망가졌습니다. 혈압은 급상승했고 위장에 염증이 생겼으며 수면도 깨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아침이 몸을 망치고 있었네요. 이 여사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손끝이 차갑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분들, 아무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는 분들, 그 모든 신호는 잘못된 아침 루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잘못된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눈에 띄게 바뀐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체한 듯한 느낌이 사라지고 심장이 조용해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들며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사님은 루틴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복부 팽만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아침 기운이 살아났다고 말하셨습니다.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반응을 시작한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매일 실천하고 계신 그 습관입니다. 공복 운동 왜 위험한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복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들 말합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운동은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 중에는 우리 몸에 수분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고 일어난 직후의 혈액은 말 그대로 진하고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2배, 3배로 펌프질을 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좁아진 혈관 속 피가 빠르게 몰리며 뇌출혈이나 협심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혹은 어지럼증이 잦고 손끝이 찬 분들은 이 아침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무리한 자극이 몸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아파트를 3바퀴씩 걷고 오셨다고 해요. 그게 본인의 활력 비결이라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쓰러지셨고 응급실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깨어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하려고 매일 걸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요. 건강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고 목을 천천히 움직이며 뻣뻣한 근육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30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진 후 천천히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작은 여유가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깨어나기 전에 무리하게 시동을 거는 건 오히려 심장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건강을 위한 아침이라면
조급함보다 여유가 먼저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는 분 많으시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잠도 깨는 것 같았어.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물 한 잔이 우리 위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위장에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마치 뜨거운 냄비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 위장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 순간 위벽은 움츠러들고 긴장하게 되면서 복통이나 더부룩함 심하면 설사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장염 같은 질환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 위가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침 찬물 한 잔이 작은 불씨가 되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음물처럼 차가운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복부 통증이 반복됐고 나중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이 잦아져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찬물이 예민한 위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 몸은 아침에 천천히 따뜻하게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위장에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소화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물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물 한 커피, 잠든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하루의 소화를 도와주는 최고의 장 청소제가 되어줍니다. 물 한 컵. 작은 습관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속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찬물 이제는 건강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위장이 건강해야 하루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편안해야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커피라는 분 정말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조용한 집안에서 커피 한 잔이 위로처럼 느껴진다고도 하십니다.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부터는 마시는 시간부터 바꾸게 되실 겁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벽이 아주 민감한데 그 상태에서 진한 커피가 들어오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속쓰림, 메스꺼움,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조절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던 커피 한 잔이 60이 넘으면서는 몸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예로 7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진한 드립 커피를 드셨습니다. 오랜 습관이라 끊지 못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침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심장엔 큰 이상은 없었지만 공복에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탓에 위장도 예민해져 있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위장을 자극하는 것 외에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에겐 절대 공복 커피는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를 천천히 마친 후 속이 안정된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한 잔, 그것도 너무 진하지 않게. 이 정도면 위장에도 무리가 덜 가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도 자연스럽게 작용해 하루의 리듬을 깨지 않게 도와줍니다.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의 커피는 오히려 하루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커피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당신을 깨운 위로였나요? 아니면 조용한 자극이었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조절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꼭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알람 소리보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유튜브를 열어보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침의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하루가 당신의 뇌를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눈을 떴다고 해서 바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뇌는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은 떴지만 뇌는 아직 회복 중인 상태인데 거기에 갑자기 문자 알림, 뉴스 속 자극적인 제목, 유튜브의 밝은 소리와 이미지들이 들이닥치면 뇌는 순간적으로 비상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부터 이유 없는 두통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들며 몸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무거운 상태가 계속됩니다. 뇌는 생각보다 섬세한 장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뇌는 더 천천히 깨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자극에 바로 노출되면 하루의 뇌 에너지를 시작부터 소모하게 되는 거죠. 한 여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했답니다. 자식들 카톡 확인하고 뉴스 한 번 보고 주식 창까지 열어보면 이미 아침이 시작되기도 전에 머리는 복잡해지고 식탁에 앉았을 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습관이라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몰랐던 사이에 뇌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비춰보세요. 빛은 뇌를 가장 자연스럽게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 다음 잠깐이라도 거실을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고 명상이나 기도로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 20분만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뇌는 평온하게 깨어나고 두통도 줄고 하루 집중력과 감정 조절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뇌는 쓰는 만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뇌는 어떤 방식으로 깨어났나요? 스마트폰으로 받은 자극 대신 당신만의 여유로운 아침 루틴으로 뇌를 지켜주세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심코 반복했던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몸을 지치게 하고 병을 부르게 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몸에 좋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아침 루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 건강을 위한 아침 루틴에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첫째, 따뜻한 물 한 잔. 둘째, 햇빛 아래에서의 짧은 산책 또는 가벼운 움직임. 셋째, 부드러운 아침 식사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이는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자고 있는 내 장기를 천천히 깨우고 말라있던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한 컵, 공복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위장이 편안해지고 몸 전체가 부드럽게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햇빛 아래서의 5분. 창문을 열고 빛을 쬐거나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생체 리듬을 바로잡고 우울감과 혼란감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 비타민입니다. 이때 가볍게 걷거나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뇌와 심장까지 천천히 안전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부드러운 조식입니다.
죽이나 계란찜처럼 소화에 무리가 없는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여기에 두부나 멸치볶음 같은 단백질 반찬을 더하며 하루 에너지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루틴을 매일 실천한 분들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고혈압 수치가 안정되거나 불면증이 완화되거나 소화가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아침을 바꿨더니 어느새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분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다고요. 당신의 아침도 바꿔보세요. 크고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물 한 컵, 빛 한 줌, 부드러운 한 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 작은 신호 하나로도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눈에 띄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영상 초반에 잠깐 등장했던 올해 68배 박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한 게 일상이었어요. 아침만 되면 기운이 없고 점심시간 전까진 그냥 앉아있는 게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 루틴을 하나씩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공복 운동을 멈추고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시작하셨죠. 식사는 부드러운 죽에 계란찜을 곁들이고 커피는 식후 1시간이 지난 뒤에 반잔 정도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여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생기가 돌고 얼굴빛이 환해졌죠. 무엇보다 아침마다 느끼던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밤에 잠도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도 나이를 먹으니 별 수 없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몸은 내가 어떻게 대해주는지에 따라 다시 살아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기적처럼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작지만 꾸준하게 아침 시간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습관은 힘이 셉니다. 그 힘이 건강을 망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회복의 방향으로 돌리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따라오고 하루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심 하나뿐입니다. 내일 아침 조금 다르게 시작해보는 것. 그게 당신의 몸에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커피는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침 운동은 다 나쁘다는 말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예 끊어야 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커피는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시는 시간과 양이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 1시간쯤 지난 뒤 위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너무 진하지 않게 한 잔 이하로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침 운동이 다 해롭다면 운동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으세요.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와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움직이기보다는 물을 마시고 몸을 조금 풀어준 뒤 30분 정도 여유를 둔 다음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이 훨씬 안전하게 반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은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훌륭한 선택이고 여기에 계란찜이나 두부조림 또는 멸치볶음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맞는 아주 좋은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루틴은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벽한 시작은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몸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선택을 합니다. 눈을 뜨고 어떤 물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그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오늘의 내 몸을 만들고 조금씩 나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반복된 사소한 습관이 어느 순간 병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살아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달라지면 당신의 인생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처럼 똑같이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물 한 잔, 햇빛 한 줌, 부드러운 한 끼로 당신의 몸에 따뜻한 신호를 건네보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실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검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피 한 방울로도 암을 예측할 수 있다는 꼭 받아야 할 혈액검사 3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은빛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